잘못 맞으신 분들은 나중에 인터넷에서 좀 다운받아 쓰시고요. 그 촬영하는 부분을 좀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다시 복습할 기회가 있습니다. 짠맛은 이렇게 술을 보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특히 이제 문제가 이렇게 소금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냥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요. 몸은 제가 알아본 경우는요, 뭐, 키토 교수님이나 제가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소금에는 이렇게 Na 플러스 뭐 Cl이잖아요? 이 결합력이 엄청나게 좋대요. 이거 둘이가 붙으면요. 그래서 용융소금을 열을 가하면요, 저도 다른 게 남는다고 알았는데, 이것만 남고 안 남는데요. 오래 제대로 되면요. 다 날아간대요. 근데 그 안에는 나머지 이렇게 혼자 놀고 있는 염소가 너무 많대요. 염소들이. 일반 소금에는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것과 결합을 하면서 안에 소금에 머물러 있대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결합하고요. 그럼 이것이 불안전하다 보니까 몸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남는 연소, 이건 두 개가 붙어 다니고요. 몸을. 짠맛이 나는 거고, 이게요. 맛이. 이게 딱 짠맛 나고요. 이런 건 쓴내가 나거든요. 이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몸속에 혈압을 올리는 뭔가를 이렇게 뭐라 하던데 그건 복잡했어요. 다음에 제가 되면 더 그건 동영상을 올려드리고요. 하여튼 뭐라 하던데 그게 뭐 몸에 어떤 걸 건드리고 그게 어떤 걸 건드려서 혈압을 올린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른다 하더요. 화학적으로요. 예. 그래서 지혜를 없는 소금을 하면은 좋아진다. 그게 이제 용융소금이죠. 근데 이제 그건 또 일단 두고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소금을 주잖아요. 그럼 일단은 소금 플러스 물은 어느 정도 일정한 게 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몸에. 왜냐면은, 일정한 몸에는 소금기를 유지하려는 그게 시스템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이렇게, 부신이 나빠가지고요. 예? 보통 부신에서는 그걸 조절하잖아요. 물 조절을요. 그래서 이제, 붓는 사람은 제 생각엔 그냥 몰라요. 틀렸으면 저도 수정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아는 사항은요. 이게 아마 이놈이 조절력이 한 30분 늦잖아요, 반응이. 지금이라도 제가 물을 먹잖아요. 그럼 부신해서 먹은 만큼을 이렇게 정화를 제가 보기 안 하고 바로 빼내고 이렇게 좋은 물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렇게 방광으로 그 일정한 양이 바로 내려갈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30분 넣어주면 30분 부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에 붓는 이 개념은요. 그런데 그게 한두 시간 넣어주면 하루 종일 부어 있는 거죠. 왜냐면 계속 물을 먹으니까. 음식을 먹고요. 그럼 부어 있잖아요. 저도 하루도 아니고 아마 몇 시간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 계속 붓는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대사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을 딱 단절시키고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붓기가 빠져요. 소금을 전혀 안 먹든지 이라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좀 물 조절이 좀 안 되면서 어떤 경우에 소금을 왕창 넣으니까 소금하고 플러스 이렇게 물이 몸에 같이 있어야 되니까 몸 속에는 물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일시적으로. 혈류량이 는다고요. 일시적으로. 혈류량이 는다고요. 혈류량이요. 혈류량이 느니까 어떻게 해요? 압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혈압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제가 해본 결과는 30 정도만 딱 증가해요. 더 이상 증가한 건 제가 못 봤거든요. 혹시 있으면 저도 수정해야 되는데 누가 한 150이면은 180 딱 그 선에서 올라간 상태에서 그냥 쫙 가요. 한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어떤 사람 한 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말은 그래갖고 한 달 동안에 터질 일 없으니까 그냥 가라 이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고 있으면은 그 신장을 좋아하는 소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부신이 좋아지겠죠. 그 사이요. 그럼 물 조절이 되면 그때부터는 빠지겠죠. 압이 다시 원상태로 되는데 제가 보기에 150인가 이랬다가 180 갔잖아요. 어떤 원상태로 될 때는 바로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결과가 제가요. 뭐 저는 이론은 모르겠고 가요 그냥. 이렇게 붕 부어 있다가요. 좀 막 이렇게요. 혈압이 쭉 올라다가 언제까지 하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막 이렇게 옛날에 궁시렁 막 빼고 이러면요. 좀 가보시라고. 좀 참아보시라고요. 뭐 지금 몸 상태가 어떠세요? 이러니까 좀 약간 부어 있는 거 말고는 불편한 거 없고 컨디션은 좋다 하거든요. 자기 컨디션이 좋으면서 혈압 수치 때문에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컨디션 좋으니까 그냥 좋게 가는 거라고 보시고 있어 봐라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했으면 어느 순간 되면 툭 떨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짠 걸 모두 이제 안 부으면서 안 오르는 거죠. 예. 조절이 되는 거죠. 예. 결과가 제가 한 달 이상 잘 넘어서는 경우는 없고요. 그거는 이제 좀 만성질환자들은 어떨 때는 이렇게 붓기 때문에 제가 소금을 주는 거를 피해야 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붓기가 이렇게 안 돼가지고, 그럴 땐 제 같으면 이제 검은 콩을 준다든지, 예? 신장을 보여야 되니까, 워낙 신장이 떨어졌을 땐 소금으로 안 되는 경우도 보긴 봤어요. 제가 생각해도 심각하게 너무 부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소금으로 안 될 것 같다고, 그냥 이제 검은 콩이나 이렇게 천천히 갑시다 이래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혈압이 떨어진 게 더 오래 가겠죠. 나빠졌다 보니까. 근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붓는 것도 별로 많이 안 붓고요. 그냥 약간 빵빵하게 부어가지고요. 있는 상태에서 한 달 정도나, 네, 이렇게 움직이지죠. 예, 그래서 되고요. 그리고 제가 보통 이제 이거를 언제냐면은 소금을 제일 잘 쓰는 경우가요. 저는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러면 경락을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뭐, 이렇게 방광경락이나 허리나 이런데 이제 뒤쪽으로 지나가거든요, 경락은. 방광이 특히 하면 누웠을 때, 또 이제 뒤로 이렇게 엉덩이 뒤나 이 골반 안쪽의 근육이나 허리 뒤나 이 등판 뒤에 이렇게 뒷골, 후두통이라든지 이런 쪽이 와요. 막히가지고요.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혈류량이 증가하잖아요. 확 먹이니까. 그러면 이게 확 돌면서 피도 좀 빨리 이렇게 뭐 막힌 것도 좀 깨끗하게 해주고, 기도 잘 뚫겠네. 저는 그 개념에서 어떨 때는 세게 때려요. 그냥 짠맛을 처음에 누고 오면요, 좀 확 먹이 빼요. 예. 그럼 효과가 참 좋더라고요. 처음에요. 그러니까 장도 좋아지고요. 짠 걸 많이 먹으면 장이 좋아지거든요. 아니, 소금에 이렇게 부패하잖아요. 근데 소금이 들어가면 부패하질 않아요. 몸에서. 발효가 되지 부패 안 한다고요. 그래서 장이 깨끗해져요. 방구 냄새도 안 나고요. 네. 정말요. 소금을 주보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자기가 이제, 뭐, 몸이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뭐, 위가 안 좋니,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니 일할 때요. 그리고 되고, 또, 아까처럼 이게 기운을 좋게 한다 했잖아요. 기운을 관리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짠맛을 죽으면 기운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좀 기운이 좋아지니까 소화력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기운이 약한 사람이 짠 걸 먹죠. 처음에 짜게. 그러면 밥도둑이라 하잖아요. 그게 그거죠. 먹으니까, 원래 내 기운이 없어하고 밥맛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짠 거를 내가 뭐 먼저 먹잖아요. 그럼 좀 소화력이 좋아진다고요. 힘이. 그래서 내가 밥을 많이 먹게 된다고요. 그럴 때 제 생각에 밥을 많이 안 먹고 적당하게만 먹으면 좋은데 이제 많이 먹으면 부딪히잖아요. 그래 적당하게 맛 좋게 탁탁 먹고 말면 이 사람이 이제 밥맛이 좋아지면서 기운이 나겠죠. 예. 그럴 때 이제 소금이 쓸만하죠. 소금이라는 게요. 잘 쓰이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좋은 소금인가, 뭐 이러는데, 그냥 쟤는 뭐 여러 가지 소금 중에 저도 찾은 소금을 저도 권하는데, 예. 그러니까 각자 이제 깨끗한 소금, 녹인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가야 몇 시간 이상, 6시간이고 8시간이고 이렇게 가야 깨끗해진대요, 소금이, 안에가. 근데 이제 먹었을 때 짠내가 바로 느껴져야지 깔끔하고요. 색깔은 흰색이고요, 용융이라는 거는. 다 날리고 나면요, 흰색. 유일하게 NaCl은 흰색이거든요. 흰색에 짠내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단내만 나요.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불순물이. 뭐 혹시 이제 기적으로 이제 뭐 설명은 다르잖아요. 주겸이나 이렇게 하는 거는 깨끗한 소금이라고 저는 말하는 게 아니고요. 깨끗하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안에 노폐물이 없고 그냥 없는 불순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 내가 먹어서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소금은요, 용융소금이라고 하는데 색깔은 제가 확실한 건 희고요. 맛은 짜야 되고, 그 다음에 단내가 좀 나는 거. 그게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죠. 이제 저도 그러면서 먹어보면 알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소금은 커피에 넣어도 커피 맛이 좋아지고요. 진짜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무칠 때 조미료 이런 거 안 쓰고요. 소금만 넣어도 무친 맛이 무치잖아요. 뭘 안 넣고 소금만 넣으면 맛이 확 돋궈져요. 정말요. 그러면 진짜 맛있는 소금이에요. 근데 인간은 불순물을 느끼면요, 이렇게 감정이, 기분이 나빠지는가 봐요. 그래서 맛이 없다고 느껴요. 쓴내가 오면요. 그래서 소금이 안 좋은 거는 먹으면 이렇게, 기상으로 내가 보기 하여튼 맛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여튼 소금은 맛있으면 됩니다. 맛있으면 제가 보기 깨끗한 소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소금은 그래서 혈압하고는 제가 보기에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보고요. 도리어 요즘은 서양에서 저도 지금 지금 사진 찍고 있는 비디오 찍고 있는 친구가 이제 영어를 해서 영어 쪽에 외국에 요즘 이제 소금이 어떻는지 이런 걸 해설해서 좀 제가 영어를 못 해갖고 해설해서 하는데 아마 그런 내용 좀 올려줄 거예요, 제가요. 한번 보세요. 도리어 외국에는 소금을 먹으라고 권하는 사람이 많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고객 중에
저희한테 이제 상담이 온 거죠. 어떤 상담이냐면은 국내에 몇 년을 자기가 4년인가를 부신하고 어디가 안 좋아가지고 치유를 다했는데 안 낫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누구 소개로 머리카락을 탁 떼가지고 미국에 누가 검사 잘하는 데 있다 해서 그 사람 또 미국까지 보냈대. 국내도 할 건데 미국에 보냈어요. 그 영어로 이렇게 뭐가 날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 해설 쭉 하니까 뭐라고 왔겠어요? 표가 쭉 이렇게 왔는 거 보여주대요. 저도 표를 봤거든요. 뭐 CA인가가 막 100이에요. 그런데 뭐 쭉 가더만은 나트륨이 3 딱 돼 있대요. 그 나트륨 결핍이라고 소금 먹으라고. 그래서 이걸 들고 혼자 병원 가니까 그때서 된장이나 간장을 먹으라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전까지는 그 말 한 번도 못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소금에 대해서 알리니까 인터넷에 소금을 뒤지니까 제 사이트가 나왔어요. 제가 워낙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내 주장하고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해서 이제 요즘 치유하는데 많이 좋아졌죠. 소금을 많이 먹고 이제 아까 좀 짠 걸 퍼먹이고 맛을 안 느끼게 먹이는 방법을 하면요. 물이 안 캐이더라고요. 회 짠맛이 느끼면 물이 캐이고요. 특이하게요. 삼키잖아요. 그럼 몸은 똑같이 소금기를 느끼는데 기니까 물이 안 캐요. 그래서 이제 보통 환으로 주죠. 그럴 때는. 왕창 먹일 때는 처음에. 그러다가 서서히 간을 올리십시오 해가지고 자기가 서서히 기분 안 나쁘게 간을 먹다 보면요. 이 사람이 한두 달만 지나면요. 얼마나 짜게 먹는지 한번 보세요. 신기합니다. 저는 짠 거 전혀 못 먹으면 되는데 만지는 막 짠 걸 퍼먹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 이렇게 돼지국밥 이런 거 먹잖아요. 한 명, 4명 준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새우 있죠. 그 한 명 있었는데 우리는. 아주머니 하나씩 주십시오. 라고. 딱, 예. 그럼 이 사람들이 뭔가 싶어갖고 딱 봐요. 그래서 저희가 가는 식당에는요. 그 아주머니는 우리가 오면 무조건 된장이든 뭐든 짜게 해줘요. 매일 가면서 이상하게 짜게 먹으니까. 예. 그런데 저는 멀쩡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짜게 드셔보시면은, 예, 뭐, 괜찮아질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빼먹은 게 상하잖아요. 이 상하가 좀, 머리가 좀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생각하기에요. 이거를, 외국에는 심포삼초라는 말이 있고요. 이 상하란 말은 없는데 아마 이렇게 그 어르신이 만들었더라고요. 상하라는 개념을. 예. 이렇게, 목화토금수는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거 상하를 안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중국 쪽에서 이제 놓을 때는요. 심포삼초라 해서 경락은 있잖아요. 12정경 6개 2개씩이니까 요 2개거든요. 간담 간담 2개 하면은 딱 6개잖아요. 그 양쪽에 이렇게 6개에서 12개씩 해서 한쪽에 12개 24개가 딱 가네요. 경락이 정확하게요. 심포삼초 경락이 존재하거든요. 그 이름이 없어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상하라고 혹시 누가 부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뺏긴 거죠. 지 이론이 아니에요. 상하는 없어요. 오행생신요법 말고는 없다고요. 그 어른이 그때부터 썼지. 그 전에까지는 심포삼초는 이거는 있죠. 옛날에 정해놓은 용어고요. 옛날에 목화토금수만 정해고 그때 상하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상하라는 개념을 이제 정했는데 이거를 이런 말을 씁니다. 그냥 원래는요. 그 책에다 어디다 보면 생명력, 뭐 적응력, 예, 면역력,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상하라는 개념은요. 에너지에 제가 보기에 이렇게 상하가 없으면 이 무생물이잖아요. 무생물요. 그래 무생물은 오행 가지고 되거든요. 그런데 인체는요 오행이 아니고요 육장육부로 되죠. 그래서 인체를 육장육부로 하거든요. 오장오부라고 오행만 가지고는 인체를 이해를 못하죠. 그 무생물은 이 종이나 이런 것도 오행적으로 보고 딱딱하잖아요. 얘는 금이 좀 강한 거고요. 이 오행적으로 이렇게 뭔가 분류를 한다고요. 불은 보면 뭐라 하고요. 생명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자연 같은 거는 저가 돌아가도 뭔가가 생명력을 주어서 뭐 신이 주든 누가 주든 주어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인간은 지가 돌리잖아요. 또 나무도 지가 돌리고 하는데 그러면은 나무는 상하 기운이 약한 거고요. 엄청 약한 거고요. 그러면서 생존력이 센 거는 상하 기운이 엄청 센 거죠. 그 인간은 가장 상하 기운이 제일 세요. 인간이 가장 세지면서 이제 그 기가 그 생명력, 적응력, 면역력이 좋아지면서 오행을 스스로가 돌리는 거죠. 아까처럼 모든 오행을 돌린다고요. 음양의 기도 맞추고요. 스스로가. 아까 이제 음양 이야기상에 빼먹네요. 예를 들어서 위에 상체는 심장이 돌리고요. 맞죠? 대표적으로는 이 양의 양이라고 신장은 음의 음인데 이걸 배꼽에 치면요.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요. 예, 팔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요.
이 하나는, 이거는 이렇게 내리고, 이게 뜨겁잖아요. 뜨뜻하고요. 이게 차가움인데, 이게 두 장부가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장부 중에 병이 나면은, 이게 온열 왕래가 안 돼요. 뭐 다른 장부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두 장부 중에요. 옛날에는 심장병이 많아서 이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염소를 먹으면 여자들이 된다는 건 옛날 말이에요. 아까처럼 현대적으로 신장이 나빠지기 전에 말. 그때 신장은 안 나빠졌어요, 여자분들이. 왜냐하면 밤에 잘 잤을 거거든요. 집에 일하고 해 떨어지면 다 자니까 자기도 잤을 거 아닙니까?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신장은 별로 안 나빠져요. 그럼 합병만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염소를 먹으면 좋다는 말이 맞죠. 그런데 지금은 염소하고 상관없이 신장이 나쁘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은 신장이 나빠서 온열 왕래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누가 홍차만 먹어도 막 달아올라왔고요. 그때 제가 아까 보여줬던, 아까 먹으라고 보여준 커정 있잖아요. 그걸 한 보름 만에 먹으랬더만 홍차 먹어도 괜찮대요. 그래서 또 오더라고. 왜 그러냐면서 다시 제가. 예. 이게 짠 걸 먹으면 온열 왕래가 되는 거죠. 이게 콤바인처럼요.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 두 개가 돌아가면 돈다 치고요. 하나가 고장나면 안 돌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냥.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둘이가. 하나가 고장나면 이놈이 아무리 지가 좋아도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두 중에 어디가 나쁜데 신장이 나빠서 그렇죠. 그럴 때 이는 모든 것까지 이렇게 심포삼초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심포삼초가 좋으면요. 생명력, 적응력,免疫力좋은데요. 인간은 바퀴벌레보다 훨씬 강력해요. 쥐보다 강력하고요. 뭐 주보면 알잖아요. 쥐하고 인간하고 실험해보면 쥐가 빨리 죽어요. 그렇게 생명력이 좋은 듯해도. 햄버거 주잖아요. 얼마 못 견뎌요. 인간 한 달 넘게 가는데요. 얘들 바로 뒤비져요. 햄버거를 계속 주보면요. 옛날에 실험하잖아요. 1, 2주인가 하니까 이상해진대요, 애들이. 그러니까 인간은 훨씬 생명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니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심포삼초라는 게요. 혼자서 생각하다가, 이렇게 있으면, 갈비바가 있으면요. 옛날에 호흡하던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가 그랬던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가 느낌이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포삼초가. 이렇게 움직이는 뭔가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심포삼초는, 이런 거죠. 제가 그때 그림 그렸을 때, 이 그림대로라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나무고요.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 화, 토, 금, 수 5개 가는 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이 크다면 체질이 적이면요. 목이 길이 크고요. 이게 작고 예를 들어 신장이 작으면 이게 길이 있어요. 이렇게요. 다에는 길이 있을 거라고요. 체질상 어디가 크면은 다에는 길이 크고요. 그건 경락이 크고 작고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질상 심장이 약한 사람은요. 심장은 여기 심소장이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이 손가락이 부실해요. 모양이 짧든지 가늘든지예요. 끝이. 실제로요. 새끼발가락은 신장 방광경락이거든요. 새끼발가락이 작으면서 휙 뒤집어지잖아요. 그럼 방광이 분명히 나쁜 거고요. 체질이 좋아지면 원상태로 돌아오면서 두꺼워져요. 그건 오행에서 해보고 알아요. 옛날에 생식 열심히 먹고 몸 관리해본 사람이 알아요. 다시 돌아오더만은 이따만하게 두꺼워지는 거죠. 엄지발가락처럼 옆에 이상하게 새끼발가락이 특이하게요. 다른 발가락처럼 다시 두꺼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장이 약해서 그 모양으로 간 거지. 좋으면 다시 빼도 두꺼워집니다. 그런 것처럼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럼 뿌리에서 생명이 시작해서 나무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공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심포삼초라는 개념은 이 중간은 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제가요. 예를 들어서요. 그럼 심포삼초가 막힌다는 개념은 이게 50%가 막혀요. 그럼 올라가는 게 50%죠. 그럼 나눠줘봤자 50% 갖고 나눠준다는 개념이죠. 그게 심포삼초죠. 그냥 누가요? 스트레스를 팍 받아요. 그래서 내가 70%, 예를 들어서 100% 받았어요. 누가? 그럼 죽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죽는 경우도 일주일도 아니고요. 하루 만에도 죽죠. 그 옛날에 뭐죠? 이런 게 있었는데.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심포삼초는 마음이잖아요. 원주민이 누가, 바나나를 안 먹는데, 선교사가 가서 바나나를 이렇게 볶아가 줬어요. 그래, 먹었대요. 그래갖고, 바나나를 먹어도 괜찮다. 이랬는데, 듣자마자 바로 죽는다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100이 되죠, 100%. 갑자기 100% 되면 심장이 팍 굳으면 죽었겠죠. 그런 거하고 심포삼초가 얼마나 하냐면 자기가요, 옛날에 컨테이너 이렇게, 어라는 컨테이너에 실제로 있을 때요, 고장이 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연히 그거 들어가는데 문이 잠겼어요.
근데 자기는 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한 30일, 며칠 동안 여기 쓴 게 있대요. 그 안에다 막 손톱 갖고 뭐 갖고요. 서서히 추워진다, 이런 열어봤는데, 그거는 기계가 안 돌아가는데 지 혼자서 이제 생각하면서, 예, 혼자서 서서히 얼어 죽는 거죠. 그게 심포삼초라고요. 사람은요. 마음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것보다는 심포삼초죠. 제가 제일 조절하기 어려운 게 심포삼초고요. 그러니까 고객 중에 저도 해본 중에 대부분 다 좋아지는데요. 3개월을 아무리 제가 하는 모든 걸 다 했는데도 먹으면 괜찮은데요. 또 안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직업상으로 보면은 여자분이면서 대부분요. 여자분이면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특히 학교 선생님 쪽이 많아요. 와, 죽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예를 내주면 되는데요. 안 그렇대. 그러면 도리어 어떨 때는 화를 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답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게 그만큼 심포삼초는 똑같은 조건을 하는데도 그 사람이 마음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잖아요. 타고나기를.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제가 그 오행 가지고 부업을 하시면서 전라도 쪽이나 있는 분은 지금도 몸이 정말 좋은데 내가 생각해도 맥도 좋은데요. 다 좋아요. 지금도 계속 생식도 하고 건강관리도 워낙 잘해서 좋은데요. 시부모나 누가 해서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요. 바로 원침에서 상태가 다시 편두통도 오고요. 한 방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말 예민한 사람은 예민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절할 때 이게 이제 심포삼초를 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심포삼초를 조절해야 되는데 맛은 뭐냐면요. 이렇게 맛은 이게 떫은 맛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떫든지 키토산 같이 떫거든요. 키토가 실제로 떫잖아요. 키토나 아니면은 프로폴리스 같은 거 그런 맛 있잖아요. 예. 그런 맛이 나든지 아니면은 무음이 아무 맛이 없는 거를 저는 이 상하라고 보죠. 상하가 왜 그러냐면요. 똑같은 맛을요.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을 똑같이 1대1로 섞으면은 맛이 무맛이 나요. 그러면은 기운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 상하라고 보죠. 그래서 상하가 좋다고 혹시 알려진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게 보약이죠. 지금 현재상은요. 인삼도 상하예요. 근데 상하면서 달죠. 오가피는 예를 들어서 상하면서요. 기운이 좋아요. 그 말은 제가 알기로는 모든 기운이 엄청 들어있으면서 쓴내가 좀 더 있어서 오가피는 더 쓸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인삼은 모든 게 더 많이 들어있는데 예? 단내가 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녹용도 상하가 엄청 좋아요. 녹용은 예를 들어서 전체가 많은데 짠내가 좀 더 들어서 짜고요. 근데 전혀 무미한 거는 보면은 버섯 종류 있잖아요. 그건 무미예요. 그래서 항암에 좋다잖아요. 그 안에는 5개의 어떤 기운이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있다고 그냥 보셔야 돼요. 그걸 제가 비교는 못하겠고, 저는 그냥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하를 좋게 하는 거는 그냥 5개 맛을 골고루 많이 먹고 있으면 상하가 좋아지겠죠. 예,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도리어. 그냥 5개를 골고루 먹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있다는 개념이, 그래서 잘 먹으면 때깔이 좋아지면서 잘 먹으면 기운이 나는 거죠, 일단은. 예. 뭐든 많이 먹고 잘 먹으면요, 그 균형 있게요. 제가 보기에 그게 상하죠. 이제 양쪽으로 아니고 질적으로 하려면 그런 음식을 찾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산삼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기운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순간 안에, 예를 들어서요. 인삼보다 더 들어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상하가 좋잖아요. 보면은 또 그놈이 생명력이 좋잖아요. 상하가. 예를 들어 쑥 같은 거 흔하지만 생명력 좋은 것들이 이렇게 상하가 세다고 봐야 되겠죠. 음식에도요. 그러니까 그렇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음식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하는 떫은 맛에,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떫은 맛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옥수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녹두가 있고요. 조가 있어요. 그래서 조나 옥수수는 막 먹어도 되는데 녹두는 차니까 평소에 많이 먹기는 그렇죠. 그래서 옥수수가 가장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하예요. 그래서 불면증이 있을 때 옛날에 김춘식 어른이 처방법은요, 그냥 옥수수 갈아서 생으로 퍼먹어. 이게 끝이에요. 그 먹으면 효과 봅니다. 궁금하시면 누가 퍼먹어버려야 돼요. 아까처럼 소화라는 개념을 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가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가든지 그걸 놔두고요. 내 몸에 들어와서 이게 기를 준다 해야 돼요. 예.
기를 팍 준다고요. 그냥 그렇게 좀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복잡하게 옥수수가 들어서 이렇게 뭘 영향을 줄까 막 이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들고 마시고요. 몸이 맞죠. 근데 곡식에는 오히려 옥수수가 맞대요. 제가 이 분류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게 아까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기운 좋은 게요. 이렇게 보면은 녹용이라든지 맞죠. 이런 건 짠내가 나면서, 녹용은 그게 아니다. 짠맛입니다. 보통은. 그 옛날에 버섯 종류 있잖아요. 제가 보기 무난한 게 버섯 종류, 이런 종류는 다 이제 상하를 좋게 하잖아요. 요즘 그래서 버섯 종류 또, 암에 좋다고 계속 버섯 넣어죠. 그럼 오행 같으면은 황칠도 있고요. 요즘 새로운 소재들이.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CP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가피에서 추출했는데 무미가 나더라고요. 콜레스테롤 없으면 하여튼 뭐가 무미가 나는데 에너지가 확 있는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런 종류인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키토 같은 것도 무미가 있어요. 이게 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하고 보한다는 게 있다는 거죠. 나중에 그것만 좀 이해하고 드시면 맞죠. 얘는 에너지가 없고요. 키토는 나중에 원리를 보면 이렇게 장을 빼내는 역할뿐이 안 하거든요. 영양을 준다는 개념에서 먹으면 안 된대요. 그냥 빼낸다. 청소한다는 개념이고 그러면서 상하를 좋게 하고요. 기는 주죠. 그 교수님은 분명히 안 준다는데 내가 보기에 영향을 주는 거로 생각하니까 뭘 안 준다고 하는데 분명히 기는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흡수가 되면서 에너지를 주는데 특히 옥수수가 제가 보기에 가장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기운에는 곡식이고요. 순간적으로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보조제는 같이 먹는 건 맞는데 곡식이 없이는 제가 보기에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하는 좀 되시죠. 예. 그래서 상하는 되는데, 그래서 혹시나 다음에 이제 경락 그림을 제가요,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요. 기라는 개념에서 타고나기를 부모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부모가 타고나기를 신장이 워낙 좋으면 같이 타고나요. 그런데 부모가 어떤 장부를 형성시킬 때 그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장부가 유전적으로 약해요. 내가 그래서 10개월 동안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10개월 동안 왜 이 애가 이 병이 났을까를 생각해보면 그 부모하고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긴 때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걸 다 외우고 있으면 물어볼긴데 애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스트레스 받았죠. 이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가 첫째는 괜찮아요. 둘째는 문제가 있어. 셋째가 괜찮아요. 이 애 때 스트레스 받았죠. 이러면 100% 맞죠. 부모가 엄청 스트레스 받을 때 사업적으로는. 그런데 어떤 시기에 스트레스 받으면 이상한, 이렇게 기형이 발생할 수 있죠. 그거는 체질하고 상관없을 거라고 제가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체질적으로 이제 유전이 됐을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이 좋아요. 그러면 저는 목이 다니는 길이요. 난주 단경이 있어요. 이건 제가 지금 경락까지는 다 못하겠고요. 간경이 다니는 길이 있다만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목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로 잡고요. 이게 네 번째로 잡고, 이 수는 거의 없을 거거든요. 이게 길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까처럼 100이 다녀도 열이 훨씬 많이 다닐 거 아닙니까? 이건 적게 다닐 거고요. 그럼 체질이 바뀐다는 거는 제가 관리를 잘해서 이 길을 뚫어가지고 크게 넓힌다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뼈대가 바뀌어야 돼요. 실제로 얼굴이 바뀌고요. 체구가 바뀌고, 뼈대가 바뀌면서요. 발가락, 손가락이 바뀌어야 되고요. 실제로. 그런 게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락을, 이제 문제가 되는 거를 이제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상에서는요, 이게 이제 체질,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기운이 있다만한 사람이 있고, 있다만한 사람이 있고요. 이제 그게 달라질 뿐이죠. 예, 기운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기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이제 건강상의 오행은 이제 좀 끝내고요. 기운이 좋은 거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냥 저는 단순하게 요즘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기운이 어떠냐, 이 사람이 기혈순환이 어떠냐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운은 실제로 알 수 있는 간단한 거는 약간 4개 맥이 있다 했거든요. 이쪽 손은 이렇게 엄지로 잡으시면 돼요. 이 손은 그냥 받치시고, 예? 이렇게 엄지로 이렇게, 예? 이렇게 하시면은 느끼고요. 크기. 이쪽 크기. 예. 그 다음에 한의사들이 만지는 이쪽에 손에 있죠. 이렇게 세 부분을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 부분을 그냥 엄지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두고는 자기가요, 수직으로 들어와서 만지면 잘 느껴져요. 이렇게 수직으로요. 예. 만지면 잘 느껴져요. 그냥 크기를 해놨고요. 요다 이렇게 그리는 거죠. 4개를 하나서 제가 이렇게 상담할 때 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이만한 것 같고, 상대적으로요. 이거는 이만하고, 이거는 이만하고 이만하다. 그럼 이쪽에 몰렸네. 예.